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 아침에 먹나 밤에 먹나, 아니면 식사랑 먹어야 되나 공복에 먹어야 되나. 전에도 여러 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거,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일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건 어렵잖아요. 맹목적으로 따라하려다 보면 그냥 무조건 외우려면 어렵거든요. 항상 그래요. 근데 원리나 기본을 깨달으면 모든 게 술술 쉬워지니까 오늘도 기본적인 원칙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제일 좋나? 이왕이면 첫 번째 식사 때 함께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거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먹는 게 좋은 거고요. 늦잠 자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첫 식사가 오후 2시 막 이러면 그때 오후 2시에 첫 식사를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유는 이왕 영양제를 먹는 거 몸이 가장 흡수를 잘할 때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첫 끼니가 흡수가 가장 잘 될 때입니다. 식사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우리 몸이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라 sensitivity, 민감성. 그러니까 자주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오래 굶을수록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한참을 굶었으니까 밤새도록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시동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먹어봐라, 다 흡수해 주겠어, 이런 올바른 태도를 갖는 거죠. 자, 근데 이 비타민은 수용성이랑 지용성이 있잖아요.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B, 쉽게 흡수가 되는 비타민이죠. 꼭 식사랑 같이 먹지 않고 빈속에 먹어도 됩니다. 당연히 먹는 시간도 구애를 받지 않죠. 그냥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게 이왕이면 더 좋아요. 비타민 C를 3000ml를 먹는데 한 번에 먹는 것보다 1000ml씩 3번 나눠서 먹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번거롭긴 하지만. 비타민 C나 비타민 B를 식사랑 같이 드시라고 하는 건 위장이 약해서 속이 쓰릴까 봐 그렇게 드시라는 거고, 흡수율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용성 비타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복용하셔야 돼요.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뭐 비타민 E, K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fat globule이라고 하는 동글동글한 지방 입자로 흡수가 돼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간이나 지방이나 우리 몸에 이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랑 같이 복용을 하지 않으면 소화나 흡수가 안 되는 비타민들이에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담즙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흡수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이나 뭐 아보카도 오일, 아니면 지방이 많은 육류 같은 거를 먹을 때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 섞여 있는 종합 비타민은 어떻게 해요? 식사랑 함께 복용하시는 게 좋죠. 빈속에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들을 식사랑 같이 먹어서 손해가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조금 손해가 나는데, 식사랑 꼭 같이 먹어야만 흡수가 되는 애들을 공복에 먹어버리면 아예 흡수가 안 일어나니까 이건 손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섞어 먹는 종합 비타민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또 빈속에 먹었다가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빈속보다는,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이랑 다르게 미네랄은 이제 뭔가 조금씩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를 들면 아연 같은 것들은 공복에 먹는 게 좋고, 마그네슘이나 철분 같은 애들은 공복에 먹으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네랄은 위산이 강력해야 흡수가 잘 되니까 위산이 나오는 시간대에 같이 먹어라 라고 돼 있지만, 그러면 식사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공복 상태에서도 적당한 위산이 있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딱 좋다. 속 쓰리고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만 아니라면 공복에 먹는 게 더 낫다,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타민이랑 미네랄 말고 다른 영양소들을 뭐 시간대나 공복 식사 여부로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애플 사이더 비니거, 저희 카페 분들은 줄여서 에삽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국에서 건강에 좋다고 식초 드시는 거랑 약간 비슷한데, 어쨌든 이 에사비는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이면 빈속인데 식초니까 왠지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 반대죠. 식초가 위에 pH 밸런스를 오히려 잡아주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은 식사하면서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이 에사비는 식사 직전에 아니면 30분 전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효소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소화효소 아니면 그냥 뭐 식물 효소 이런 효소도 식사 직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특히 헤비하게 먹을 때 글루텐, 뭐 유제품을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이 식사 전에 소화효소를 먹는 게 좋고, 또 이왕이면 액티베이티드 차콜이라 그래가지고 숯이죠. 숯. 이 숯이 흡착력이 있어서 요즘 치약에도 많이 쓰이고 이 보충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미리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담즙이 부족하니까 담즙 효소를 드시는 게 좋은데,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효소잖아요. 그리고 대장에서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보통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냥 지방이 있는 음식을 안 먹고 피하시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건강이 점점 나빠질 확률이 크죠. 지방을 아예 먹지를 섭취를 못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간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담즙 효소를 먹어주면서 최대한 지방을 많이 섭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사도 피하고. 그런데 이 담즙 효소는 식사 후에 복용하셔도 괜찮아요. 특히나 뭐 다른 소화효소나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드신다고 하면 담즙 효소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식사 전에 드셔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녹색잎 채소들, 닥터울풋은 데일리 그린 같은 파우더들, 이런 것들은 지방과 함께 복용하는 게 더 흡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얼브, 약초들이 있는데 이 약초들은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는 편에 속해요. 밀크시슬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일렉트롤라이트라 그래서 전해질을 드시는 분들, 아니면 뭐 심층수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노인분들도 많이 드시고, 또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죠.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 전해질이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키니까 또 신경계통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훈련을 해서 신경계통이나 근육이 뭔가를 습득해야 되는 이런 운동선수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아닐 수 없는데, 뭐 나트륨, 칼륨, 바이카보네이트, 클로린 이런 것들인데, 주로 미네랄들인데 이런 전해질들은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 아침 공복 시간에 커피보다는 전해질이 낫죠. 이 커피는 몸에 수분을 뺏어가고 전해질은 몸에 수분을 공급해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도 마찬가지. 운동선수들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경회로를 계속 훈련시켜야 되니까 아미노산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또 그리고 그런 운동선수들 말고 불안장애, 뭐 우울증 있는 분들, 트립토판, 테아닌, 타이로신 같은 아미노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미노산도 공복에 먹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도 아침에 일어나자 먹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들하고 같이 먹으면 딱이죠. 자,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공복에 먹는 게 낫다고 보통 알고 계신데, 그 이유는 소화효소나 위산에 파괴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게 점점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공복에 먹는 게 낫죠, 이왕이면.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기 직전까지 막 야식을 해서 배가 잔뜩 부른 상태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저녁 식사 드시고 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난 공복에 복용을 하고 주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시스템에 작동을 하는데, 이 소화 기능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소화 기능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밤에 잘 때, 자는 시간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잠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낮에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게 살면 교감 신경이 계속 자극돼 있어서 뭐 일하고 미팅하고 사람들하고 갈등 빚고 싸우고 이러니까 교감 신경이 자극돼 있어서 우리가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먹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장에 잘 안착을 하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밤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 보충제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칼같이 정량 지키고 시간 지키고 그러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건 약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보충제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물론 음식도 잘 먹는 방법, 잘못 먹는 방법 뭐 그런 게 있고 음식 간에도 서로 궁합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은 이 많은 분들이 특별한 효과를 바라고 보충제를 먹는 경우가 계신데 뭐 누가 알파리포산 먹고 살이 빠졌다더라, 아니면 또 누가 흑마늘 먹고 당뇨 고쳤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애플사이다 비니거 먹고 살 빠지고 당뇨도 고쳤다더라, 이런 거 듣고 덮어놓고 따라서 나도 먹어보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아셔야 되는 게 그분들은 그것만 먹고 고친 거 절대 아니에요. 다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습관도 반드시 함께 고쳤을 거라고요. 식사를 바꿨을 거고 운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스트레스 문제나 잠자는 수면에 대해서도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충제는 그냥 보충제답게 약보다는 음식 같은 느낌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영상도 아주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